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미술대학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학교 위주로 해서 일단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거기에 맞게끔 해서 나머지 학교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대학교를 좀 짚어보면서 큰 변화를 일단 말씀을 해 드릴 거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서는 전년도부터 해서 이제 정시 때 디자인과랑 공예과 그리고 뭐 일부 동영학과가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국민대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고려대, 성균관대 이런 어떤 학교들에서의 어떤 성적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눈치작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적대도 아무래도 좀 고점자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어떤 그 노력을 더 많이 이렇게 좀 기울이는 학생들이 시험을 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수시 같은 경우에서는 미술활동 보고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을 뽑고 있는데 원래는 1차, 2차, 3차 해서 1차는 내신으로만 100% 해서 일단 뽑았고요. 2차는 서류 전형에서 뽑았고 3차는 거기다가 면접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학생들을 지원을 일단 모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홍익대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에 1, 2차가 같이 해서 내신이랑 그 다음 서류랑 해서 1차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성적을 더해서 면접까지 해서 2차 형식으로 해서 1, 2, 3차에서 1, 2차로 간소화되는 어떤 그런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가군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가장 높은 어떤 학교였는데 작년에 서울대가 오면서 서울대랑 국민대랑 양분되는 어떤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서울대가 이제 낙원으로 갔기 때문에 국민대가 또다시 조금 더 그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강세를 가질 것 같은데 고려대라든지 성균관대가 다시 낙운에서 가군으로 오는 바람에 사실은 서울대를 약간 피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국민대랑 고려대랑 성균관대의 어떤 그 눈치 작전도 올해는 꼭 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반기 때는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능 성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런 어떤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학교를 정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부터 해서 정시 모집이 인원이 확대가 되었죠. 원래는 그 전해 같은 경우에서는 수시 절반, 그 다음에 정시 절반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작년부터는 수시는 3분의 1 정도로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정시는 한 3분의 2 정도로 해서 모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예술종합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 발표가 덜 되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서도 모든 학과가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시험이 같은 형식으로 시험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의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전년도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서는 10배수 모집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3등급대, 내신 3등급대, 국영탐에서 3등급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10배수 모집 안에서 통과가 되면 실기 100으로 해서 뽑는 거는 전년도와 이렇게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서는 나군에 있는 학교인데요. 올해는 고려대랑 성균관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원래 서울대랑 원래 고려대랑 그 다음 성균관대 이런 어떤 학교에서 조금 좀 같이 이렇게 약간 더 고점자 학생들이 좀 빠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서울대가 오고 고려대랑 성균관대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과기대가 작년보다는 조금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라는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가군에서 고려대랑 성균관대 그 다음 국민대에서 붙은 인원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빠지겠지만 그래도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의 어떤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위 대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서는 수시 모집은 있지는 않죠. 그리고 나군에서만 모든 이제 학생들을 또 모집을 하기 때문에 건국대가 또 약간 기초 조형, 기초 소양의 어떤 그 성향을 요즘 보이고 있는 기초 디자인이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기초 디자인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기초 소양이나 기초 조형을 하는 친구들도 동시에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나 고려대는 가장 큰 사건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대와 성균관대, 고려대에 대한 어떤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관한 고민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는 전년도와 이렇게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가군의 대학들이 조금 더 상위 대학교들이 조금 더 모였기 때문에 저의 예상으로는 작년보다는 조금은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한양대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100%를 다 모집을 합니다. 서울시립대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나눠주는 책자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서는 정시 모집 인원이 좀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반영비가 확대가 좀 되어서 실기 45에 수능 55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성적대가 한양대 같은 경우에서는 한 70% 중반대에서 그 이상이나 그 약간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이 시험 칠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 평균치의 어떤 성적은 데이터를 보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기가 45%로 조금 더 낮아졌다라고 하더라도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실기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서는, 안성 같은 경우에서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폐지가 되었고요. 정시에서는 실기 전형의 어떤 인원이 조금 더 이동이 좀 되면서 더 많아졌기 때문에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좋은 어떤 상황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작년 정도, 재작년 정도부터 해서 기초 소양이나 기초 조형을 했던 친구들을 조금 더 유치하려는 어떤 그 성향의 제목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4절 4시간짜리 어떤 소묘를 본다든지 그런 어떤 형식으로 해서 가군의 기초 소양, 나군의 기초 조형을 했던 친구들한테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학교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서는 또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희대 같은 경우에서는 영어에 대한 배점이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경희대는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좀 더 영어에 대한 어떤 배점이 자기가 어떻는지를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단국대입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부터 해서 그 수시에서 1단계가 원래는 30배수였는데 올해부터는 20배수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었고요. 원래 30배수로 했었을 때도 겨우 채우는 정도나 아니면은 미달이 조금 좀 되었기 때문에 20배수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수시에서 성적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전에 2년 전에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전년도의 어떤 성적으로 해서 그래도 한 3등급 내외 정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조금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좀 되려고 한다면 3등급 안에 좀 들어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동덕여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30에 실기 70 정도의 어떤 비율로 보고 있는 거고요. 덕성여대도 이렇게 바뀐 상황으로는 아트앤 디자인 대학으로 학부로 이제 모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에서도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서는 수능 비중이 조금 더 높아져서 수능이 52%, 그 다음 실기가 48%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 같은 경우에서는 패션 디자인과가 기초 디자인 또는 인체 색채 소묘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에서는 사고의 전환이 폐지가 되었고요. 기초 디자인으로 단일 실기를 이제부터는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에서도 정시 때 수능 반영비가 변경이 되어서 수능이 60, 실기가 4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학생부의 이해입니다.
학생부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같은 경우에서는 어쨌든 수시 때 필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전형이 있는지도 사실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일괄 전형, 그 다음에 특별 전형, 이런 어떤 형식들의 전형에 따라서 학생부에 지원할 수 있는 등급들이 좀 나누어지기 때문에 학생의 어떤 내신을 가지고 나중에 뭐 확실한 어떤 성적표를 그 전년도 학교로 일단 들어가셔서 자기 점수가 전년도의 평균 점수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수능과 같은 9등급제입니다. 그래서 뭐 1등급은 4.7% 정도, 2등급은 한 7%에서 8% 정도, 3등급도 한 11%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비율은 거의 똑같이 수능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실질 반영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부 같은 경우에서 30%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30%가 정확하게 30%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가 지금 국민대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참고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그 30%, 학생부 30%하고 수능 70% 이런 식으로 나누어졌다라고 본다면 1000점 만점으로 해서 학생부는 300점, 수능은 700점 이런 어떤 형식으로 해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서는 이 70%에서 일단 보시면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최저점이 한 0점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최고점은 700점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조이지만 학생부 같은 경우에서는 최저점이 국민대 같은 경우에서는 최저점이 210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저점이 210점에다가 최고점은 300점이니까 실제로 성적이 차이가 나는 점수는 90점밖에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부에서 명목상의 어떤 반영 비율은 30%가 되나 실질 반영 비율은 한 11%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1단계에서 국민대는 학생부가 11%, 수능은 89%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60%이지만은 여기서도 최저점이 126점이기 때문에 최고점 600점에서 한다면은 54%의 어떤 실제 반영 비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는 30%이지만은 실제 반영 비율에서는 34%, 그리고 그 실기한 거에 대한 어떤 사고 평가를 또 11%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 부분도 실기에 관한 어떤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실기에서의 실질 반영 비율은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어떤 그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나 국민대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보통 학교들마다 뭐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점수 격차가 없다든지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점수 격차가 없다든지 그런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수시나 정시 때 학생부를 보는 어떤 학교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